우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번 거가대교 자본 재구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질문하는 의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이자 지급의 사실 여부, 이 부분을 규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만약에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SOC 민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면교사로 좀 삼아서 앞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거가대교 업무가 2018년도까지 기획정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건설본부의 건설 지원과로 바뀌었는데 답변하시는데 괜찮습니까? 네.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당초에 이제 거가대교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자본 재구조화 문제가 이제 예산적인 업무가 있고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기획조정실에 있었고요. 이제 그 자본 재구조화가 끝난 상태라서 현재 시점은 재난안전건설본부로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는 2011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3년도 11월 11일 날 변경 실시 계약이 체결이 됨으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린 셈인데 저는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경남 재구조화 백서하고 도로부터 받은 서면 질의 답변 자료 이걸 활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본 재구조화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도정질을 하는 이유는 이 협약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운영되는데 바탕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지금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했죠? 했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했습니다. 보도 자료가 어제 일자로 나온 게 있는데. 예. 용역 발주는 지금 했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과업 내용하고 완료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거가대교 자체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를 했고요. 이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두 가지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 대책은 상반기 내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연말까지 이제 장기적 대책은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의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는 당초에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가 거가대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이 30%를 가진 상태에서 거가대교를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설업체 쪽에서는 자금에 대한 운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자본을 통한 거가대교 운영이 낫겠다 해서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금융 조달을 통한 거가대교 운영사를 변경하겠다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출자자 변경하겠다라는 승인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요청을 우리 입장에서는 변경 권한을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통행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걸 찾으면서 재구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료 1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출자자 변경 현황입니다. 이게 2013년도 11월 11일 자본 재구조화를 하고 난 결과 이렇게 출자자가 변경됐다는 것이죠. GK 해상도로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 2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가대교 자본 구조 현황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지배회사로부터 차용된
선순위 채권 C 그리고 후순위 채권 D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유독 이렇게 선순위 채권 D는 물론 후순위니까 높다는 것이 일견 이해가 갑니다. 금액도 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순위 C에 대한 채권이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두 개가 사모펀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전체 출자자에 대한 부분, 다 출자자의 부분이 하지만 두 개가 사모펀드인데요. 아까 D는 50년에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총 19개 투자자가 현재 다 이 A에서부터 D까지, F까지 다 19개 투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이자율의 평균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자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19개 출자자들이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출자 기준에 그 배정받는 방법에 따라서 아마 A부터 F까지 자료를 펀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3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자율 변동 현황입니다. 23년도부터 17년도까지 감사 자료 기준인데요. 네. 여기에서도 지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선순위 C하고 선순위 B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대출 조건 자체를 네, 보다 보면 동일한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약 0.9%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2017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GK 해상도로가 각각의 채무 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 남은 것을 GK 해상도로하고 지금 펀드하고 같은 회사지 않습니까? 100% 지배이사. 그러니까 이 펀드에 그대로 배당을 했다. 금리 명목으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가대교 재구조화 추진 과정을 지금 추진 벽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2010년 12월 13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일 후인 12월 24일 날 GK 해상도로와 KB 자산운용 간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네. 불과 11일 차이인데요. 개통되기 이전부터 협상이 진행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인 11년 6월 1일 날 이 자본 재조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주무관청에 6개월이 지났는데 이거 원래 사전 승인 대상이죠. 예, 바로 사전 승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개통되기 되기 전에 팔겠다고 했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승인 신청을 받고 관리권 인수를 검토를 시작합니다. 우리 경남도하고 네, 네. 부산시가 함께.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감사원 감사가 착수가 되는데요. 1월 달부터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감사가 진행이 되고 감사 결과가 7월 8일에 발표가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 흥국증권에서 사업 재구조화 방안 공동 제안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4-2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12년 7월 2일 날 검찰 부산지검에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3월 28일 날 재구조화에 대한 투자자 참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남도하고 주무관청에서 여기에 신한, 하나, 우리 산업은행 이렇게 4군데 금융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산업은행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경남도가 대우건설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약 10일 후인 5월 6일 대우건설은 경남도에 KB 자산운행 운영하고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4-3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13년 5월 15일 금리가 4% 이하로 협상을 다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고 이것을 대우건설에 공문으로 또 발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장금리나 기획재정부에 하고 KDI 제시 기준보다 미달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을 다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는 산업은행이 경남도에 공문을 발송하는데 이거는 산업은행이 KB자산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제한했으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왜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공문을 부산시가 또 산업은행에 공문으로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요 중에서요. 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요청은 경남도가 산업은행을 하겠다고 대우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요. 대우에서 요청을 했는데 대우가 그 제3자와 그 산업은행과 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경남도가 부산시 보냈고 그 산업은행이 경남도로 보낸 게 아니라 경남도가 그 대우에다가 우리는 대우가 금리가 낮으니 산업은행이 낮으니 산업은행으로 하겠다고 대우에다 보낸 거고요. 대우에서 산업은행하고 하지 않겠다. 우리는 KB하고 하겠다는 공문이 요 안에 그 부분을 좀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5월 15일 날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KB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은행으로 하겠다고 본 게 있습니다. 예. 아니 산업은행으로 하겠다고 경남도가 보낸 게 있습니다. 예,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 하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6월 5일 날 자문기관인 SE금융에서 네.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4.35%로 금리로 할 수 있다. 이때 당시에 KB자산은행하고는 자산은행 4.64%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사인 SE금융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투자자를 공개하는 걸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 또 사업 시행자가 협상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유,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GK 해상도로의 100% 투자회사인 사모펀드의 금리가 왜 높은지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를 가지고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거가대교 관리 운영권 재구조화 추진계획 5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증권이 취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에서 비용 보전 보장 방식으로 전환을 최초로 제안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선 협상자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남도 내부의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2012년 10월 9일 해지를 했습니다. MOU를. 해지한 이유가 뭐죠? 우선 협상자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 흥국증권과 부원회계법인이 재구조를 하겠다고 우선협상 대상 자기들이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두 군데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거가대교를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지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 해서 실제적으로 MRG에서 SS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은행법상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자기 자본 15% 이상을 출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흥국증권과 부원회계법인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도 이 거가대교의 자본 재구조화가 기재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기재부하고 협상을 20차례 같이 협상을 했었는데요. 협상을 하는 중에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KDI 공공투자센터의 자문기구인 SE 하고 그다음에 그 법무법인 세창, 그다음에 회계법인 한미 이쪽에 이제 그 부분을 뛰어난 부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부분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그 부원하고 한국증권과 부원이 했고요. 뒤에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쪽에서 저희들 KDI의 공공투자센터가에서의 의견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자문기구를 저희들이 추천할 수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문기구를 위촉을 했습니다. 네. 위촉 비용은 전체 법률하고 회계, 금융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 원을 자문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년 3월 28일 날 네. 재구주와 투자 참여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4개 금융기관에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예비 매수자인 KB 자산운용 쪽에는 함께하지 않았죠? 이제 KB를 함께 한다기보다는 KB를 배제한다는 의미보다는 KB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보다 훨씬 KB에다가 저희들은 특혜를 줄 수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금융회사인 4개에다가 일단 투자 의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은행, 신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22년간은 장기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가격은 40년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고요. 둘째는 또 혹시나 그 우선 협상 탈락 시에 또 저 기업 이미지의 문제 때문에 4개는 참여하지 않았고 산업은행만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네. 지금 질문하는 것은 KB를 안 한 이유는 안 네 한 게 개하고 아니에요. 함께 KB 자산운용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KB는 이미 제한이 일반적이지 되어 않습니다. 있는 상태니까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좋습니다. 그 결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산업은행이 0.13% 낮게 제한이 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의 배경 설명도 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산업은행이 낮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우에다가 산업은행을 우리가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대우에서 우리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아까 그 변경을 그렇게 대우에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은 게 대우건설의 주주는 산업은행이거든요. 근데 왜 산업은행이 참여하려고 하는 걸 대우가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실제 주인은 산업은행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저희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러다 보니까 그 KB 자산운용에서 금리를 더 낮춰서 왔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제시한 금리보다 0.1% 낮춰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KB 자산운용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네. 투자 요청 제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신한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매수자하고 하는데 우리는 빌러리 세울 거 아니냐 이렇게 공문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자료 6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경남도가 신한은행에 회신한 자료인데요. KB 자산운용과 유리한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공정성과 특혜 의혹 차단을 위해 제한 공개 방식을 추진을 하고 KB 자산보다 낮게 최저임금을 제시하면 그 기관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예,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저희들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아니요, 그래서 산업은행을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했을 때 산업은행이 더 낮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은행을 하겠다 했는데 다시 대우에서 공문이 와서 산업은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KB에서 0.1%를 낮춘 금리를 제시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보다 더 낮게 제시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잠시 하신 부분 중 앞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도가 산업은행을 하겠다고 대우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대우에서 산업은행하고 하지 않겠다. 우리는 KB하고 하겠다고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우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대우하고 산업은행이 둘이서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냐하면 주주권을 가진 사람에서 산업은행이 하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도 거꾸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자료 상태에서 7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요 자료가 그 우선 협상 등을 자기들은 그 산업은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신을 한 요 내용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부산시가 네. 산업은행에 대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뭐냐면 산업은행이 부산시 우리가 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부산시로 보냅니다. 산업은행이. 그래서 우리는 산업은행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대우에다가. 근데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산시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지금 그 우선 협상자에서 추천되더라도 그 대우에서 안 하겠다라고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거를 부산시가 산업은행에다가 공문을 보낸 그 내용. 예. 네. 자료 8번을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 내부 보고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경남에 이 자문기관이 이 KB 자산 쪽에 보다도 낮은 금리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4.3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적인 거로 절정한 공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그 자금 재조달을 처리하겠다. 주식 매각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하고 주식 매각을 진행할 때는 매각 지연 이자 기회비용을 달라. 네.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산업은행하고 저기 뭡니까 요 SE 금융하고 하기 어려운 조건이 됐겠죠. 아니 이제 SE 금융이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SE 금융에서 더 낮게 하려고 하니까 SE 금융에서는 우리 자문 기구인데 더 낮게 하려고 하니까 대우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KB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그 예비 매수자의 지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KB 자산운용과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우리 협약에? 네, 그렇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지위도 없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네. 그걸 소위 법정 용어로 유동적 무효 상황입니다. 네, 네, 승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네. 승인을 하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로 결정이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계약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거나 네, 이런 것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KB 자산과 이렇게 끝까지 그걸 거부하면 되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우건설에서 가계약을 이제 KB에서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가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 상태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송우선 의원님 지금 제일 첫 질문에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포함돼야 된다 말씀하셨던 같이 이번 용역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과연 꼭 안고가 지금이라도 그대로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라도 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저희들 심도 있게 한번 이번 용역을 해서 그 부분도 장기적인 검토 사항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단기적으로는 뭐 요금
버스라든지 요금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를 지금 한번 용역을 지금 안에 가업에 포함시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네.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KB 해상도로 주식회사하고 KB 해상도로 사모펀드 사이에 4,373억의 6.24% 고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거가대교 건설 사업은 비싼 통행료, 부실공사, 공사비 산정의 집행이 불투명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구조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거가대교 공사 끝나자마자 손을 떼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건설회사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자 즉시 운영회사의 지분 100%를 KB 자산운용에 매각을 하고 주무관청에 출자자 변경 신청을 6개월 후에 하게 됩니다. 경남도는 통행량 예측에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통행료 부담에 대한 비난 때문에 결국 출자자 변경 승인권을 활용해서 자본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재구조화를 실현시킬 욕심에 운영사의 매각 계약을 기정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대우건설의 430억 위약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백서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주장에 동조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B 자산운용과 협상을 그 동조하는 바탕 위에서 했다. 그 추진 백서를 살펴보면은 KDI, 기재부 이쪽하고도 협의를 할 때마다 위약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KB 자산운용의 4,300여 원의 약 2.3%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되었고, 연간 약 100억 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돈이면 현재 통행료의 약 12%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방금 이 내용을 이번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철저히 좀 해주셔서 비용 절감하는데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금리가 사모펀드에 대한 금리가 아니라 평균 금리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개 출자자가 했던 그 부분의 평균 금리가 지금 현재 4.5% 정도 되거든요. 평균 금 6.7%에 대한 부분보다는 평균 금리로 봐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까 또 송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사실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국비에 대해서 약 한 48%를 부담했지만 우리 거가대교는 9%밖에 국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큰 부분이 많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은 통행료에 대한 경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보자라는 게서 이번 용역이고, 다음 주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다 같이 거제시와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가면서 이 문제를 대한 모범적인 그런 답안을 찾아내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믿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